뭐냐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장 어려워서 화학을 선택할까 말까 고민하는 이유가 바로 얘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는 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좀 어렵습니다. 몰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화학에서 양을 계산할 때 쓰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야. 그래서 양적 관계를 계산해 라고 하는 부분인데 좀 어렵습니다. 산수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셔야만 풀 수 있는 부분이라 여기가 가장 좀 까다롭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언니 오빠들한테 가르칠 때도 좀 어렵게 언니 오빠들이 습득하는 부분이라서 우리 집중해서 오늘 들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양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자, 오늘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너네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는 56페이지에 있는 부분으로 몰과 화학식량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 화학식량이죠. 자, 사실은요, 이 화학식량이라는 건 화학식의 질량의 줄임말이야. 질량의 줄임말이야. 그래서 질자 빼고 화학식량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 화학식량이라는 건 화학식의 질량이 얼마야?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살짝 얘기했었는데 화학식에는 몇 종류가 있냐면 4종류가 있어 라고 했어요. 어떤 물질을 나타내는 식을 통칭해서 우리가 그냥 화학식이라고 하는데 그 화학식의 형태에 따라서 분자식이라는 게 있고요. 실험식이라는 게 있고요. 구조식이 있고요. 시성식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포도당이라고 하는 애는 C6H12O6이야. 이건 분자식이야. 포도당 한 분자를 나타내는 분자식. 맞아. 근데 여기에 있는 숫자들이 약분이 되면 약분을 해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 그 간단하게 표현한 걸 실험식이라고 한다 그랬어. 그래서 CH2O 이렇게 쓴다 그랬어. 됐어? 자, 그런가 하면 아세트산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CH3COOH 이게 바로 빈초산이야. 여기다 물 타면 식초 돼. 됐어? 자, 그러면 이러한 아세트산도 분자식이니? 라고 하면 아니라 그랬지. 왜? 분자식은 같은 원소들끼리 모아서 써야 돼. 얘처럼. 그래서 얘를 분자식 형태로 쓰면 C2H4O2 이렇게 쓰는 게 맞아. 됐어? 근데 왜 이렇게 써요? 그거는 뒤에 있는 이 부분이 아세트산의 성질을 나타내는 부분이라서 요거 따로 뽑아서 쓰는 거야. 그래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부분, 그걸 우리가 반응기라고 하잖아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따로 뽑아서 쓰는 걸 우리가 시성식이라고 해. 그래서 알코올 같은 경우도 CH3OH, C2H5OH라고 할 때 얘네들의 반응기가 똑같아서 같은 알코올의 성질을 가져.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부분만 따로 뽑아서 쓰는 걸 우리가 시성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는 시성식의 형태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구조식 같은 경우에는요. 구조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물이라고 하는 아이는 사실은 불완전해서 산소라고 하는 체외곽의 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수소 2개와 공유결합을 이렇게 한 걸 우리가 물이라고 해. 근데 이걸 매번 점 찍어서 나타내는 거 귀찮으니까 공유결합한 쌍만 막대기로 표현을 해.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걸 구조식이라고 해. 그래서 분자의 구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걸 구조식이라고 하고 이 구조식은 간단해서 좋긴 하고 분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눈에 보이니까 좋은데 문제는 비공유 전자쌍을 찍지 않는 단점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물질들을 나타내는 다양한 식들을 봤는데 이 식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화학식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학식의 질량을 계산해 보자라는 건데요. 실제로 옛날에 화학을 하던 화학자들은요. 각각의 모든 원소들이
그 아이의 질량이 그 원소의 성격을 결정해 라고 착각했어요. 그렇죠? 실제로 원소의 성격을 결정하는 건 질량이 아니고 뭐였어? 양성자 개수잖아. 근데 옛날에는 그 양성자 개수인지 모르고요. 원자들의 그 질량에 의해서 원자의 성질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량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고 질량을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했는데 원소들의 질량은 엄청나게 작거든요. 그래서 계산이 되게 복잡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수소라고 하는 아이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g이야 뭐 이런 식의 느낌. 이런 식의 느낌. 그래서 열나 작아. 열나 복잡해. 됐니?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복잡하고 조그만 질량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표현하려니까 엄청나게 귀찮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원소들의 실제 질량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노력 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거를 실제 질량이 아닌 비교한 값, 그걸 우리가 멋진 말로 상대적 뭐라고 하냐면 질량이라고 불러. 됐니? 상대적 질량으로 표현하자. 너 얼마 있어? 100원이요. 저 얼마 있어? 500원이요. 그러면 굳이 100원, 500원 하지 말고 저는 얘보다 가지고 있는 돈이 몇 배 많아요? 5배. 그냥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누가 더 큰지, 몇 배 큰지가 눈에 보이니까 이걸 상대값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상대적 질량으로 얘기할 건데 저는 왜 5배야? 저는 왜 5배야? 얘가 기준이니까 그래요. 맞죠? 만약에 얘가 기준이면 넌 얼마 있어? 1,000원 있대요. 그럼 저는 500원 있잖아요. 저는 상대값이 얼마입니까? 2분의 1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똑같이 제가 500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1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저는 5가 되고요. 1,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2분의 1이 되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적 질량으로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누구를 기준으로 잡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네. 자, 그래서 아보가드로라고 하는 과학자는 실제 질량 이거 복잡해서 못 쓰겠어. 나는 상대적 질량으로 나타낼 거야. 근데 기준을 뭘로 할까? 내가 좋아하는 탄소로 해야지 라고 생각한 사람. 그래서 탄소를 기준으로 모든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질량을 탄소보다 몇 배라고 하는 자연수로 표현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탄소를 기준으로 하면 탄소는요, 네, 수소에 비해서 몇 배 무겁냐면 수소의 질량에 비해서 12배 무거네요. 왜 그럴까요? 수소에 비해서. 수소는요, 잘 봐. 수소는 양성자가 몇 개 있니? 1개. 1개 있죠. 중성자는요? 1개. 없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수소 중에서 수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형태 뭡니까? 양성자 하나만 있는 이 아이가 전체 수소에서 90%를 차지하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성자는 하나 있지만 중성자는 없는 형태, 이 형태의 아이가 가장 많은 수소의 형태 90%를 차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수소 그러면 이제 얘 얘기합니다. 질량수가 1인 수소.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얘는 양성자가 하나 있고 중성자 없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몇 개 있어야니? 하나 있어야죠. 왜? 원자니까.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반적 수소인데 그 중에서요. 양성자는 하나의 질량이 됐죠? 얼마입니까? 얘가 바로 양성자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됐어? 19승이 아니고 34 그람. 중성자도 똑같은 질량. 전자는 이거의 100분의 1 이렇게 돼요. 됐어? 그 열나 작아요.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1.6 곱하기 마이너스 36승 뭐 이런 식이 된다고 쳐봐. 그렇다면요. 이것도요. 너무나도 복잡하니까 이것도 실제로 나타내지 말고 나 뭘로 나타낸다? 상대적 질량으로 나타낸다.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의 질량값은 똑같으니까 얘네들을 뭘로 나타낸다? 1. 알겠어? 그거에 비해서 전자는 더럽게 작아. 얘도 작은데 얘는 더 작아. 그러니까 넌 질량은 있다는 건 인정해줄게. 대신에 너의 상대적 질량값은 얼마로 하겠다? 0으로 할게.
그렇다면 수소의 입장에서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얘는 질량을 무시한다 그랬죠?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어요. 그래서 얘는 상대적 질량값을 여기다 쓴 거죠. 이걸 우리가 원자량값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되겠어? 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쓰는 거 원자의 질량이야 라고 하지만 원자 속에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세 종류 있지만 그 중에서 질량을 생각할 때 전자는 생각하지 않아. 맞아? 너무 작아서. 그러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의 개수를 셀 때는 누구와 누구만 세면 돼?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만 더해서 세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원자의 질량을 계산하는 값을 우리가 결정할 때 양성자의 개수에다가 중성자의 개수만 더해서 쓸 거야. 그래서 이 숫자는 실제 질량이 아니고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의 개수야. 그래서 질량수야. 우리는 이렇게 부르기도 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의 개수, 질량수. 그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원자들의 질량이다. 그래서 뭐라 그러니? 원자량. 되겠어? 그래서 여기에 써져 있는 이 1이라는 숫자를 부르는 이름은요. 질량수라고 불러도 되고 원자량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이 숫자를 결정하는 건 원자 속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더한 값이야. 알겠어? 그래서 수소의 질량수가 1일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거에 비해서 너 알아? 탄소는요. 원자번호 몇 번이야? 몇 번? 탄소. 수, 해, 리, 배, 붕, 탄. 원자번호 몇 번? 6번. 원자번호 6번인데 얘 질량수가 얼마지? 얼마지? 12지. 됐어? 얘는 양성자가 몇 개 있어? 6개. 그치? 중성자 몇 개 있어? 6개 있는 구조가 보편적 구조야. 됐어? 거기에 비해서 전자 몇 개 있어야 돼? 얘도 6개 있는데 얘는 질량을 무시하기 때문에 질량수 셀 때는 무시. 맞아. 그러니까 얘는요. 질량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양성자의 개수에 중성자의 개수를 더하니까 얼마? 1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다면 수소에 비해서 몇 배 무거워? 12배 무거워. 됐어? 이렇게 되는 얘를 모든 원자의 질량을 비교할 때 기준값으로 쓰겠대. 됐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탄소를 모든 원소들의 질량을 비교할 때 쓰는 기준으로 잡겠대. 그러면 기준으로 잡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탄소의 질량값을 얼마로 보겠어? 상대값을 1로 보면 문제가 발생해. 수소의 질량값을 얼마로 봐야 돼? 12분의 1이라고 하는 됐어? 복잡한 숫자가 나오잖아. 분수가 나오잖아. 이거 싫어. 됐어? 우리는 어차피 간단하려고 쓰는 게 상대적 질량인데 이렇게 분수 쓰는 거 귀찮잖아. 그러니까 나는 탄소를 기준으로 하되 탄소의 질량값을 상대적 질량값을 얼마로 잡겠다? 1이 아니고 12로 잡으면 됐어? 얘가 12분의 1이 아니고 얼마가 되면 돼? 1이 되면 돼.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탄소의 질량값을 기준값으로 해서 그 기준값을 12로 잡았다. 그래서 이 탄소에 비해서 몇 배 무겁니를 비교해서 나타낸 걸 우리가 각각의 원자들의 상대적 질량값으로 잡은 거다. 이 상대적 질량값이 바로 그 원자의 뭐가 된다? 원자량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다. 됐어? 근데 옛날에는요. 수소에 비해서 탄소가 12배 무거워. 근데 왜 12배 무겁지? 그 원인은 몰랐어. 근데 이젠 알겠지. 왜 12배 무거워? 그 안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한 숫자가 12배 많아서 그래. 알겠어? 그 원인까지 알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산소 같은 아이들은요? 라고 했는데 산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야? 8번이죠. 산소는 원자번호가 8번이니까 우리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겠죠.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대략 몇 대 몇이다? 1대 1이다. 그게 보편적이다. 원자번호가 더 커지면 1대 1.5, 1대 2까지도 가지만 우리가 외우는 거 안에는 보편적으로 1대 1의 비율이다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질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맨날 쓰면서 7번이죠. 6, 7, 8 됐어? 네. 그러면 질소는 양성자가 몇 개 있어?
7개. 그럼 중성계 몇 개 있어야 되겠어? 7개. 그럼 얘네들 질량수가 얼마겠어? 14겠죠. 됐어? 네. 그 다음에 산소는 양성자가 8개 있으니까 중성자 몇 개 필요하겠어? 8개. 그래서 질량수 얼마겠어? 16. 이겠죠? 됐어? 근데 이 16이라는 숫자가 탄소에 비해서 12분의 16배 무거워요 라는 뜻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산소의 질량수를 우리가 16이라고 쓰는데 그 값은 탄소보다 12분의 16배 더 무거워 라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네, 이런 뜻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탄소의 질량을 기준으로 해서 원자들의 질량을 상대적으로 표현한 값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그램 이렇게 붙이면 돼, 안 돼? 이거 안 되죠. 12분의 1배 무거워지 1g이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원자량에는 단위가 있다 없다? 없다. 됐어? 이 상대적 질량을 우리는 원자량이라고 부를 건데 이 원자량은 상대적으로 몇 배 무겁다라는 걸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g이라는 단위 쓸 수 없어요. 단위 자체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원자량의 단위가 g이다 그럼 틀렸다고 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내신 문제 나왔다가 언니 오빠들이 병신이라서 맞는 줄 알았대요.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원자량은 단위가 없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탄소에 비해서 몇 배 무겁다라는 표현을 한 거고 그 무거운 원인은 사실은 그 속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 값의 원자의 질량을 나타내서 계산하기 힘들어서요. 우리가 상대적 질량이라는 원자량을 통해서 각각의 질량의 크기를 비율로 나타낸 걸 우리가 원자량이라고 한다. 이해되겠어? 네. 자, 그랬는데 그래서 수소의 상대적 질량인 원자량은 1로 하고요. 탄소는 12로 하고 산소는 16이 된 건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네들의 원자량은 1이야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원자량, 원자의 질량 막 그러면서 여기다 뭐 붙이고 싶어해? 그램 붙이고 싶어해. 그래서 네, 상대적 질량이라도 질량이니까요. 막 여기다가 g이라고 하는 이 단위를 붙이고 싶어해. 이거 절대 아니거든요. 이거 틀린 표현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질량이니까 g을 붙이고 싶어 해서 상대적 질량을 만든 누가 만들었다고? 아보가드로. 아보가드로라고 하는 과학자가요. 사람들이 맨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한테 고쳐! 이게 아니고요. 그래? 1g이라고 그럼 붙이고 싶어? 그럼 내가 해볼게. 수소라고 하는 요따시만한 아이를 요따시만한 실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도대체 몇 개 모으면 몇 개를 모으면 너네가 하고 싶은 1g이 될까?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본 사람이야. 그래서 너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탄소의 실제 질량은 이만큼인데 12g이 아닌데 12g을 쓰고 싶다며. 그러면 탄소라는 아이를 몇 개 모으면 12g이 되는지 내가 조사해 줄게. 산소도 몇 개 모으면 16g이 되는지 내가 조사해 줄게. 요거 한 사람이야.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몇 개 모으면 되니? 6.02 곱하기 10에 20 진짜 처음 보는 거구나. 네. 자, 아보가드로가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실제로 6.02 곱하기 10에 23승계를 모으면 요만큼의 질량이 돼요. 그래서 6.02 곱하기 10에 23승 6.02 곱하기 10에 23승계를 모으면 모든 원자들은 그래서 원자량이 실제 질량값을 갖더라. 그래서 이 숫자를 아보가드로가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아보가드로 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보가드로의 넘버라고 표현한다고요. 아보가드로 수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게 몇 개야? 의미 없어요. 너무 커서. 너무 커서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없는 숫자는 의미 없는 숫자잖아요. 근데
실제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모래알갱이를 가져와봐. 그래서 대한민국 한반도에 저 모래알갱이를 깔아봐. 그러면 그 두께가 3m가 된대요. 그 두께가 3m가 됩니다. 우리가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태어나서부터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 속도로 저 아이를 세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세요. 죽을 때까지 다 못 세고 죽습니다. 그렇게나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그만큼을 모으면 됐죠? 실제 원자량과 똑같은 질량수를 갖는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없는 숫자입니다.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만큼을 가지고 있으면 이 아이들의 상대적 질량이 실제 질량값을 갖는다. 그러면 이 엄청난 이 양의 숫자 아보가드로가 발견해서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만큼을 그래서 이만큼을 가져다가 우리는 1몰계라고 얘기한다. 맨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렇게 얘기하면 길잖아. 1몰계 깔끔하죠. 그래서 한국말로 1몰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거는 1몰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되겠냐? 우린 주로 한국말로 써요. 됐죠? 1몰계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다. 그래서 1몰계라고 하는 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우리가 1몰계라고 하고요. 그 1몰계만큼이 모이면 실제 상대적 질량이 실제 질량값을 갖는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니? 1몰의 질량 줄여서 몰질량이라고 불러요. 이걸 몰질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자량에다가 그람만 붙이면 몰질량이 된다. 1몰의 질량이란 뜻이다. 알겠어? 요렇게 돼. 요렇게 돼. 자, 근데요. 그러면 모든 원자량은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하는 그죠? 네. 1몰계를 가져다가 놓으면 상대적 질량이 몰질량이 되는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필요하다는 건 누굴 기준으로 얘기한 걸까요? 탄소가요. 됐죠? 네, 6, 12 요 아이잖아요. 이 아이를 정확하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가지고 오면 오차 없이 12g인 거 맞습니다. 근데 다른 애들은 약간 달라요. 약간 다릅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상대적 질량이라고 하는 자연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약간 달라. 실제로요. 어떠냐면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수소 가져와봐. 그럼 수소 1g 돼? 약간 넘어. 산소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가져다가 산소 집어넣으면 16g 돼? 약간 모자라. 그래서 약간 달라. 탄소를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탄소가 딱 12g이 될 때까지 필요한 개수야. 그게 몰수야. 알겠어? 그럼 난 산소를 기준으로 했으면 어떻게 됐지? 산소를 기준으로 하면 저 아보가드로 숫자가 바뀌어요. 그렇겠죠? 산소가 딱 16g이 될 때까지 필요한 숫자를 뭐 하겠습니까? 맞죠? 네. 산소를 기준으로 하면 아보가드로 숫자가 이거보다 살짝 커집니다. 되겠어요? 네. 수소를 기준으로 하면 아보가드로 숫자가 이거보다 살짝 작아집니다. 됐죠? 네. 근데 탄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1의 1몰계의 개수가 이만큼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탄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알겠어? 네.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정확한 얘기는 여러분 화학원에 가서 됐어? 네. 기억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렇게 해서 몰이라는 개념이 잡혔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저 궁금해요. 연필 두 다스는 몇 자루를 얘기하니? 20. 네. 한 다스가 몇 자루예요? 12자루니까 연필 12자루 이렇게 얘기하기 귀찮으니까 한 다스 이러죠. 그러면 10다스는? 120. 네, 120
숫자 뭐 이렇게 얘기하기 귀찮으니까 15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묶음 단위들을 주로 씁니다. 그렇죠? 한 다스, 결합 한 판.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묶음 단위를 주로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입자들을 세는 묶음 단위가 바로 몰이다. 작은 입자들을 세는 묶음 단위를 몰이라고 한다. 한 다스와 같은 개념이다. 되겠어? 네. 그래서 이 몰이라는 개념에 그 묶음으로 세는 게요. 바로 원자, 이온, 분자 이런 애들은 다 뭘로 세요? 알겠습니까? 그런 애들을 다 뭘로 센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나게 작은 그 아이들 전자라든가 원자라든가 양성자라든가 중성자라든가 이온이라든가 분자라든가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몰이라는 묶음 단위로 세고 있어요. 그 몰이라고 하는 아이는 탄소라는 아이가 원자량과 똑같은 질량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입자수를 기준으로 만든 숫자예요. 됐어? 그 숫자의 크기가 얼마라고? 얘기해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그래서 이게 1몰이라는 숫자의 크기를 얘기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봐 두시면 돼요. 그래서 56페이지에 있는 맨 위에 있는 그림 좀 보세요. 56페이지에 있는 맨 위에 있는 그림은 탄소라는 원자 하나와 그래서 똑같은 질량이 될 때 수소가 몇 개 필요하대? 12개. 네. 그래서 탄소는 수소에 비해서 12배 무거워. 그래서 탄소의 원자량은 12, 수소의 원자량은 얼마? 1. 이렇게 상대적으로 원자량을 결정하는 과정을 그냥 간단하게 그림으로 도식해 드린 겁니다. 이렇게 비교한 값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원자량이 만들어진 거고 그 원자량이라는 거 단위 가질 수 없고요. 원자량과 같은 말이 질량수고요. 질량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더해서 만들어진 숫자의 개념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원자들이 원자량을 가져. 그래서 예를 들면 수소의 원자량은 1이래. 됐니? 헬륨의 원자량 얼마일까? 양성자가 2개죠. 그럼 중성자 몇 개 필요하겠어? 2개. 그럼 원자량 얼마겠어? 4. 알겠습니까? 이게 4예요. 됐니? 탄소는? 네, 12. 질소는? 14. 산소는? 16. 자, 그렇다면 꼬맹아, 이 원자들이 결합해서 만든 분자가 있겠죠? 되겠어? H2. 읽어. 무슨 분자야? 수소 분자. 수소기체 라고 읽으면 돼요. 됐어? 우리는 수소 분자를 그냥 수소기체라고 읽습니다. 자, 이렇게 원자량의 상대적 질량을 원자량이라고 부른다면 분자들의 상대적 질량은 원자량의 상대적 질량을 더하면 돼요.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죠. 자,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니? 분자량이라고 해. 얼마일까? 2죠. 하겠어? 네. N2는 얼마야? 네. 얘는 14짜리가 2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28. 맞아? O2는 얼마니? 32. 빨리 계산해. 자, 꼬맹아 계산해. NH3, CO2, H2O 계산. 되겠어요? 네. 자, NH3는요. 얘 하나가 14고 수소 하나가 1인데 일자리가 3개 있어서 합하시면 얼마 나온다? 이거 17 나온다? 라고 하는 거죠. 탄소, 이산화탄소라는 건 탄소라고 하는 12짜리 하나와 산소라고 하는 16짜리 2개가 결합한 거야.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44. 이제 얘네들은 고등학교에 가면은 거의 암기수입니다.
그죠? 자, 물이라고 하는 아이는요, 수소라는 원자량을 가지고 있는 아이 2개와 산소인 16의 원자량을 가지고 있는 아이의 합이죠. 그래서 물의 분자량이 얼마라고요? 18이라고요. 여기다가 g이라는 숫자 붙이면 어때?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상대적 질량이에요. 얘가 18이라는 건 탄소 원자에 비해서 12분의 18배 무겁다는 뜻이니까. 알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분자들, 한 분자 안에 있는 원자량의 총합, 이걸 분자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분자 속에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의 총합을 우리가 분자량이라고 해서 분자량을 따로 외울 필요 없죠. 저렇게 원자량을 주면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어? 자, C6, H12, O, 6 분자량 얼마일까? 최선을 다해. 하랑해. 얼마? 180 나오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탄소가 12짜리니까 6개? 됐어? 수소가 1짜리니까 12개? 산소가 16짜리니까 6개? 그래서 총합 80이면 180? 이게 무식하다는 거죠. 이거 실험식이 C, H, E, O죠? 맞아요? 네. 네. 실험식 양을 먼저 구하세요. 얼마입니까? 12 더하기 2 더하기 16이죠? 얼마 나옵니까? 30이죠? 이거를 이걸로 만들 때 나누기 얼마인 거니? 6. 그러면 거꾸로 여기에 있는 됐어? 실험식 양에다가 곱하기 얼마 합니까? 6 그렇게 써있잖아. 6 맞아? 그래서요 복잡한 분자량이 나오면 혹시 실험식으로 쓸 수 있는지 봐. 그 실험식 양을 구해서 몇 배 하시면 분자량 나오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한 이거는 실험식 양이고요. 실험식 양. 이건 분자량. 이해돼? 이해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꼬맹아 머리 좋은 척해. 아세트산 실험식 CH2O 실험식. 그러면 얘하고 얘 실험식 양이 어때? 같아. 얘도 30, 얘도 30. 알겠어? 그거의 몇 배? 2배. 그거의 몇 배? 6배. 알겠어? 이게 더 편하죠. 간단하죠. 언제 이걸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이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요. 다양한 형태의 입자들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한다. 원자들은 원소기호로 표현하고요. 분자들은 분자식으로 실험식, 그 다음에 구조식, 그 다음에 시성식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식으로 표현했을 때 걔네들의 각각의 질량들을 우리가 분자량, 실험식 량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원자량의 총합으로 계산하면 된다. 알겠어? 똑같이 얘네들은 단위를 가질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요 원자들의 질량, 물질들의 질량이 물질들의 성격을 결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량에 대한 관심도가 대단히 컸다. 하지만 질량이라고 하는 그 아이들의 숫자들이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상대적 질량을 잡아서 표현하게 됐다. 알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그 상대적 질량 중에서 가장 기본은 탄소의 원자의 상대적 질량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원자량이고요. 됐죠? 그 원자들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자량과 실험식량을 우리는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분자량, 실험식량, 원자량 이런 애들 다 통틀어서 우리는 화학식량이라고 불러. 알겠어? 이런 애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화학식량으로 얘기하더라. 이해돼? 네. 근데요 선생님 거짓말 마세요. 수소
수소 하나는 질량수가 1인 아이도 있지만 모인 아이도 있어요. 2인 중수소도 있고요. 그죠? 네, 질량수가 3인 3중수소도 있잖아요. 물론 얘가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5%를 차지한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은 수소 원자의 원자량은 무조건 1이라고 하는 건 어폐가 있지 않아요? 그죠? 1인 아이도 있고 2인 아이도 있고 3인 아이도 있으니까. 맞죠?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원소들은요.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뭘 갖는다? 멋진 말? 동위 원소를 가져요. 동위 원소를 갖습니다. 예를 들면 꼬맹아 얘 누구게? 염소. 원자번호 몇 번이게? 몇 번? 10. 20. 17번. 이 개놈의 새끼들 맨날 쓰잖아. 17번. 이거거든요. 그럼 대략적으로 얘 원자량 얼마 나와야 되게? 34쯤 나와야 되죠. 근데 얘는 35하고 37이 주로 있어요. 양성자 개수가 많아지니까 중성자 개수도 늘어난 거예요. 이미. 됐어? 네. 그래서 35짜리하고 37짜리 두 개의 동위원소를 갖습니다. 되겠냐? 그 중에서 얘가 존재 비율이 75%, 얘가 25%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야. 얘네들은 수능에서 되게 유명해서 선생님이 외우는 거야. 선생님은 암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 그러면 얘들의 관계도 동위 원소인데 그러면 염소의 평균 원자량은 얼마야? 우리는 염소 그러면 얘가 제일 많아서 이렇게 써요 주로. 됐어? 이렇게 쓴다고요. 염소 그러면 원자번호 17번이고 원자량은 35야. 이렇게 쓰지만 35가 아닌 37짜리도 있잖아. 그러니까 저 염소의 평균 원자량 얼마야? 수소의 평균 원자량 얼마야? 평균 원자량 구해줘 라고 하는 겁니다. 평균 원자량은 얘가 35고 얘가 37이니까 평균값 36으로 하면 될까? 아니죠. 얘네들의 비중이 더 크죠. 됐죠? 그래서 평균 원자량은 각각의 원자량에다가 존재 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시면 돼요. 이게 평균 원자량 구하는 방법이에요. 되겠어? 네, 얼마 나올까요? 정신 안 차리냐? 얼마 나오냐? 가장 머리 핫하게 돌아가야 되는 나이다 내가 35.5. 자, 35하고 37 듣고 소화되는 사람은 소화하시고요.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35하고 37 됐어. 네. 자, 근데 이거 계산해 보시면 알겠죠? 4분의 3이죠. 네. 전체를 몇 등분? 4등분. 그래서 이 원자량 간격을 4등분으로 자르는 거야. 그러면 얼마니? 35.5, 36, 36.5, 37 되겠어? 그랬을 때 존재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요? 3대 1. 이쪽이 더 무거운 거죠. 그러면 원자량은 평균 원자량은 존재 비율이 양이 3대 1이니까 평균 원자량은 1대 3인 위치에서 형성됩니다. 알겠냐? 응. 그래서 고3 수능 보는 애들은 이렇게 해. 이거 계산 안 해. 시간이 열나버려. 되겠습니까? 이렇게 계산한다. 자, 그런가 하면 수소의 평균 원자량 얼마겠니? 한번 해봐. 수소는 안 움직여. 수소 평균 원자량 얼마야? 이씨. 왜? 아가들아! 내가 여기 중2, 중3 있으면 구하라고 안 해. 걔네들 귀찮아해. 근데 꼬꼬맹이들이 응. 여기 연락 잘해. 응. 얼마 나와? 이거 얼마 나와? 1.15 됐어요? 이렇게 나오죠. 되겠냐? 이런 식으로 찾고 해보셔야 돼요. 특히 수능에서 물리도 화학도 산수를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확도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찾고 하셔야 됩니다. 눈으로 계산하는 새끼들이 제일 병신입니다.
되겠어. 수능에서의 숫자가 약간 복잡할 수 있어서 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좀 졸다거나 또는 눈으로 계산하려고 한다든가 그럼 뒤진다. 자, 그래서 요 정도 값을 갖는다. 이게 평균 원자량이다. 그래서 평균 원자량은 존재 비율도 고려해야 된다. 되겠어?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요. 상대적 질량을 갖게 돼서 그걸로 원자량, 분자량, 실험식량이라고 하는 화학식량을 얘기하는 것도 알았고요. 탄소를 기준으로 했고 그리고 나서 덩어리를 세는 몰이라는 개념도 알았어. 됐죠? 네, 그래서 일몰계라는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개라고 하는 엄청난 양을 일몰계라고 하더라.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는 원자들은 한 개, 두 개 이렇게 반응하지 않거든요. 덩어리로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의 반응하는 입자수를 우리가 몰 단위로 셉니다. 몰 단위로 셉니다. 그래서 꼬맹아, 아까 선생님이 거짓말했어요. 자, 앞에 있는 이 개수가 뭘 나타낸다고 했어? 분자수라 그랬지. 거짓말이야. 몰수야, 몰수. 실제로. 됐어. 앞에 있는 얘네들의 개수 비가 2대 1대 2야. 맞아? 선생님, 물 쓸 때요. 저는 4H2 플러스 2O2는 4H2예요. 이렇게 썼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이거 틀리게 했어요. 맞아, 틀려. 정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정 틀린 거야, 선생님. 앞에 있는 이 숫자는요. 그래서 반드시 개수 B여야 된다. 개수 아니다. 비율이니까 약분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약분해서 쓰셔야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식 앞에 있는 붙을 수 있는 개수는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4, 2, 4 안 돼요. 알겠어? 6, 3, 6 이거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숫자들은 개수가 아니고 개수 B다. 그래서 약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로만 써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틀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I는 개수의 비율이고요. 비율이고요. 이 개수 B는 얘네들이 반응하는 몰수 B다. 그래서 수소 2몰계가 반응하기 위해선 산소 1몰계가 필요해요. 걔네들이 반응해서 물 2몰계 만들었어요. 이 뜻입니다. 실제로 저 앞에 있는 건 몰수입니다. 근데 중학교에서는 몰수를 안 배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건 고등학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몰수의 비율이 여기다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하시면 실제로 반응한 분자수 B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네들이 분자수 B가 2대 1대 2다. 그러니까 중학교에서는 그냥 분자수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몰수입니다. 몰수. 알겠어? 몰수 비율입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근데 선생님 저는요 그러면 이제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양적 계산은 다 몰수로 하거든요. 몰수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무슨 일이 있어도 몰수로 다 바꿔서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A라고 하는 H2 수소기체가 있어? 수소기체가 있어. 이 수소기체가 있는데요. 저는 이거 1몰기에 있어. 몇 개 있다는 얘기냐? 1몰기에 있다면 수소 분자가 몇 개 있어? 분자수. 불러. 수소 분자 몇 개 있다는 거야? 수소 분자 1몰기에 있어요. 몇 개 있다는 얘기야, 진짜로? 수소 분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 있어. 이 뜻이야. 맞아? 수소 분자 1몰기에 있어요. 라고 하면 수소 분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 있다는 얘기야. 아니야. 수소 분자 세니까 6.02 곱하기 10의 24승계에 있어. 이거 계산할 수 있나? 이씨. 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와 6.02 곱하기 10의 24승계의 차이 알아? 18하고 네.
그죠? 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에다가 곱하기 10한 거죠. 다시 말해서 얘에 비해서 몇 배 크다는 얘기야? 10배! 그러니까 얘는 몇 몰게 있다는 얘기야? 10몰게 있어요. 이해되냐? 네. 이해되냐? 이거 이해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제발 괜찮길 바란다. 제발 괜찮길 바란다. 꼬맹이들아.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 있어요. 원래 이렇게 안 쓰는데 꼬꼬맹이들이니까 한번 써볼게요. 몇 개 있다는 거야? 몇 몰개? 그렇죠. 이몰개 있어요. 알아들어? 네. 이거 원래는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쓰면 병신이라고 한다. 이거 어떻게 써야 돼?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때는요, 무조건 소수점 앞에 한 자리만 있어야 돼요. 한 자리. 두 자리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써야 돼요? 1.204 곱하기 10의 24승계 이렇게 쓰는 게 정상이야. 됐어? 네. 근데 우리 꼬꼬맹이들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드린 것 뿐이야. 알죠? 네. 정상은 이렇게 쓰셔야 돼요. KMO 답 쓸 때는 이렇게 쓰시는 거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슬쩍 화학에서 쓰는, 됐죠? 그런 표현인 것 뿐이죠. 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세요. 6.02 곱하기 10의 22승계 있대. 어쩔 거야? 몇 몰? 0.1. 0.1. 되겠어? 선생님, 저요 분자수 주니까 그거 몰수로 바꿀 수 있네요? 있죠? 분자수 주면요, 그 분자수를요 몰수로 나누세요. 약분하면 1. 그래서 1몰. 분자수 주면요, 그걸 몰수로 나누세요. 그래서 얘는 10몰. 알겠어? 분자수 주면 그거 몰수로 나누세요. 그래서 몇 몰? 2몰.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모든 화학에서의 계산은 몰수로만 합니다. 몰수로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분자수를 줘도 몰수로 바꿔놓고 계산합니다. 왜? 앞에 있는 화학 반응식의 숫자가 다 몰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분자수를 주면 이걸 몰수로 바꾸는데, 몰수로 바꾸는 건 분자수를 아보가드로 숫자로 나누시면 됩니다. 됐어? 네, 무조건 아보가드로 수로 때려 나누시면 이게 몰수돼요. 알겠어? 알겠어? 네, 이렇게 된다. 그럼 머리 있는 쪽 해. 분자수는 어떻게 계산해? 이거 넘겨. 네, 몰수에다가 아보가드로 수 곱하면 된다고. 알겠지? 알겠지? 네, 이 정도의 산수는 하자, 얘들아. 하자. 됐죠? 자, 근데요, 수소 원자량이 얼마야? 수소 원자량이 얼마야? 1. 그러면 수소의 분자량이 얼마야? 2죠? 됐죠? 네. 자, 그래서 얘가 2g이 되면 드디어 수소 분자가 몇 몰게 있다는 얘기야? 1몰게. 내가 아까 뭐라 했어? 분자량에다가 g을 붙이고 싶으면 1몰개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1몰개의 질량이 원자량의 값과 똑같고 1몰개의 질량이 분자일 때 분자량과 같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각각의 원자량, 분자량을 질량으로 갖는 아이들이 바로 1몰개에 있을 때의 값이다. 이해돼? 그러니까 수소 분자도요 1몰개에 있으면 질량이 정확하게 2g 돼. 알겠냐? 내가 수소 기체를 떠왔는데요, 그 아이가 10g이래요. 어쩔? 몇 몰? 5몰. 알겠어? 5몰이야 5몰. 이 새끼 OH2 있단 얘기네. 알겠냐? 이 얘기야. 아까 물의 분자량 얼마나 했냐? 20. 물의 분자량 얼마나 했어? 18. 선생님, 제가 물을 떠왔는데 몇 몰인지 모르겠는데 9g이래요. 어쩔? 몇 몰? 원래 1몰이 몇 g이어야 돼? 18g. 이해죠? 물 1몰. 그죠? 근데 내가 떠왔더니 9g이야. 2분의 1. 네, 2분의 1몰. 머리 돌려! 자, 물
질량을 쟀더니 물의 질량 잴 수 있잖아. 그죠? 물 한 컵 떠와서 질량을 쟀더니 예병알 36g이래. 몇 몰 떠온 거니 네가? 2몰.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그 질량을요. 분자량으로 나누세요. 됐어? 질량이면 질량으로 나눠. 1몰의 질량으로 나눈 거야. 자, 질량 나오면 1몰의 질량으로 나눠. 그럼 몰수 나와. 이해돼? 이산화탄소 몇 g이게? 분자량 44. 제가 이산화탄소 88g 가져왔어요. 분자량으로 나누면 얼마야? 2몰이래. 알겠어? 이산화탄소 22g인데 분자량으로 나누면 얼마? 2분의 1몰 가져왔대. 이해돼? 이해돼? 그러니까 이렇게 몰수를 우리가 앞으로 계산을 해서 몰수로 다 모든 얘기를 할 건데, 됐죠? 네, 몰수로 모든 얘기를 할 건데 몰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거든요. 몰수를 알려주는 물리량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분자수. 분자 개수가 나오면 이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하는 아보가드로 숫자로 나누세요. 그럼 몰수 돼요. 알겠어? 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질량을 알고 있다고 치자. 질량이 나오잖아요. 질량이 나오면 뭘로 나눈다고요? 화학식으로. 분자량으로 나눠. 알겠어? 네. 그럼 몰수 된다. 여기서부터 머리 벙치기 시작하면 뒤진다. 됐어? 이제 막 고등학교 문을 열까 말까 하고 있는 중이야. 정신 차려라. 자, 이렇게 질량이 나오면 이산화탄소 22g이야. 2분의 1몰이네. 됐어? 어떻게 2분의 1몰이고 알았어?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자. 알겠어? 하나 더 있다. 아보가드로라고 하는 아이가 유명한 화학자거든요. 왜 유명한 화학자일까? 친구가 없어. 친구가 없으면 혼자 놀아야지. 뭐하고 놀까? 이런 거 계산하면서 노는 거야. 그럼 너는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는 소질이 있니? 일단 훌륭한 과학자가 되려면 친구가 없어야 돼. 나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야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뭔가를 하겠지. 그래서 너네들은 너무 친구가 많아서 과학자가 힘든 아이들이지. 친구를 이제 좀 줄이도록 하자. 몇 명 있냐? 저요? 연락처는 300명 넘을 거예요. 그 300명이 널 친구로 생각한 건 맞니? 그렇지 않을까요? 친구는 한 명이면 되죠. 줄여봐. 한 명으로. 한 명으로 줄여봐. 그러면 과학자 될 수 있어. 자, 아보가드로 거야. 뭐 했냐면 수소 딱 1몰개를 가져다가 통 속에 넣어보는 거야. 수소 1몰개를 가져다가 통 속에 넣어보는 거야. 이렇게 통 속에 넣어서 그 1몰개가 꽉 찰 수 있는 통에 부피를 재보는 거야. 친구 없는 거 같겠지? 됐어. 네. 그랬을 때요. 얘는 이렇게 통 속에다가 수소 1몰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 부피를 찾고 싶었던 거야. 여기다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집어넣는 거지. 됐죠? 이거 부피 얼마 필요할까? 22.4L가 필요하대요. 그걸 알아낸 새끼야. 친구 연락 없겠지. 근데 조건 있지? 내 중학교 1학년 다 나왔잖아. 기체의 부피는 뭐에 의해서 변하니?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급격히 변해. 알겠어? 조금 바뀌는 게 아니고 아주 급격히 변해. 그러니까 똑같이 1몰개라는 아이를 넣기 위한 부피를 찾은 거지만 이거는 어떤 온도와 어떤 압력일 때만 이거겠지. 어떤 온도? 0도씨 1기압의 조건에서 찾은 거야. 이거를 모든 화학의 기본 됐어 조건. 그래서 표준인 됐어 온도와 압력 스탠다드 온도 압력 줄여서 STP 조건.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0도씨 1기압이야.
여기니. 그래서 영도시 1기압에서 1몰이 차지하는 부피가 바로 22.4리터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 수소라고 하는 그 더럽게 조그만 아이들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쳐내려면 이만큼의 부피가 필요하네? 좋았어. 그럼 나는 이 새끼보다 열나 무거운 얘 집어넣어야지. 1몰계. 얘 분자량 2죠. 얘 분자량 32죠. 네. 네, 이거 쳐낼 거예요. 부피 얼마 필요할까요? 똑같이 합니다. 얼마 필요할까요? 네. 똑같이 22.4리터만 있으면 됩니다. 기체는요, 가볍던 무겁던 아니면 복잡하던 상관없이 기체들이 부피를 차지할 때는, 그죠? 그 분자 입자의 크기가 부피의 크기에 관여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실제로 기체들이 차지하는 이 부피는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 거리가 전체 부피의 99.99999%를 차지하거든요. 입자의 크기가 차지하는 부피에 영향을 주는 기여도는 100만 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입자가 크던 작던 무겁던 복잡하던 상관없이요. 그래서 온도와 압력만 같으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집어넣을 때 필요한 부피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양이라면. 알겠냐? 그래서 영도시 1기압이라고 하는 STP 조건 하에서요. 1몰을 집어넣기 위해서 필요한 부피가 22.4리터거든요. 근데 내가요. 선생님, 이산화탄소를 집어넣는데 얘가요. 11.2리터를 차지하더라고요. 몇 몰이냐? 2몰. 1몰일 때 부피가 22.4잖아요. 그거에 절반이죠. 2분의 1몰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었더니 이 새끼가 44.8리터를 차지하더라고. 몇 몰일까? 22.4가 아니죠. 2몰이에요. 알겠어? 기체의 종류 무관합니다. 기체의 종류 무관하게 모든 기체들은 0도씨 1기압에서 1몰계가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피가 똑같거든요. 기체의 종류 하나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그 기체가 0도씨 1기압이라면 1몰일 때 차지하는 부피 22.4리터로 현재 부피를 나누시면 그 아이의 몰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실제로 몰수를 주지 않고 몰수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몰수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입자수를 주거나 질량을 주거나 부피를 주거나. 입자수, 질량, 부피, 이거 주면 몰수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입자수를 주거나 또는 질량을 주거나 또는 부피를 줬을 때 무조건 그 아이들을 1몰일 때 값으로 나눠라. 부피를 주면 1몰일 때 부피로 나눠라. 질량을 주면 1몰일 때 질량으로 나눠라. 알겠습니까? 네. 개수를 주면 1몰일 때 개수로 나눠라. 알겠습니까? 똑같은 걸로 나누는 거야. 개수 주면 개수로 나눠. 질량 주면 질량으로 나눠. 부피 주면 부피로 나눠. 알겠어? 그럼 몰수 나온다. 알겠어? 머리 겁나 좋다고 했으니 정말 좋은지 보자. 너네는 지금 스타터 우반에 있어요. 공부를 되게 잘 한대요. 그죠? 스타터 반에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물, G, 무슨 뜻이야? 기체랑 수증기야. 그치? 액체가 아니고 기체야. 알겠어? 네. 기체의 수증기가 여러분들 분자량이 얼마야? 분자량 18입니다. 그람 쓰면 뒤져. 18입니다. 그죠? 네. 근데요. 얘가 얼마이냐면 32g이 돼. 몇 몰이야? 18년 30. 몇 몰이야? 얼마? 16으로 갈게. 미안. 무리수를 던졌구나 내가. 자, 얼마일 때? 2분의 1몰. 아니 2분의 1몰이 아니고 몇 몰? 2몰. 그럼 2몰일 때. 그럼 얘가 차지하는 부피가? 44.8. 입자수 12.0
0.04 곱하기 10의 23승계. 알겠어? 네. 이 중에서요. 제가 질량 하나를 줬더니 그걸로 몰수를 구해서 여러분들은 그 몰수에 차지하는 부피와 뭐까지? 입자수까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를 주면 그걸로 몰수로 환산. 그래서 나머지 값들도 예측하셔라. 다시 할게요. 이산화탄소 분자량 44. 맞아? 응. 44야. 11g 있어. 4분의 1몰. 11g 있다고. 4분의 1몰. 됐어? 부피. 부피 5.6. 됐어? 입자수. 계산할 수 없죠. 네, 무리하죠. 네, 아무튼 그만 보고 있어요. 됐어? 4분의 1몰 있겠죠. 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만 주면 여러분들은 몰수 계산할 수 있다. 몰수를 계산하면 나머지 내가 모르고 있는 다른 입자수나 질량이나 부피들을 예측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때 조건은 부피라는 건 무조건 1몰일 때 22.4리터는 아니죠. 됐어? 몇 도일 때? 0도씨 1기압에서의 부피가 22.4란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25도씨 1기압이야. 그럼 1몰일 때 차지하는 부피는 22.4리터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클까 작을까?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부피가 더 커졌겠죠. 25리터 나옵니다. 됐어? 이런 식으로요. 각각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1리터 조건에 따라서 1리터 1몰일 때 부피가 얼마인지는 줄 겁니다.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1몰일 때 부피가 얼마인지는 줄 거다. 되겠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인지 개념을 좀 잡고 가는 게 우선이라서요.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60페이지 봐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60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주기율표 드린 거 뒷면이 여백이죠? 네, 뒷면 뒤집어봐. 주기율표 뒷면이 허락색 종이야? 이면지야? 자, 거기다가 하자.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요. 거기에는 물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물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거는 베이직, 기본이야.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물은 다 아니까 뭘로 나올까? 이산화탄소 또는 암모니아로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암모니아 화학 반응식. 자, 암모니아 화학 반응식 써봐. 암모니아는 누구와? 질소와 수소가 결합해서 암모니아 됐어요. 요거거든요. 화학 반응식 완성.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 암모니아가 되는 화학 반응식을 완성해봐. 완성했어. 자, 그럼 꼬맹이들 불러봐야지. 질소, N, 수소. 얼마? 4야 3이야? 어? 3? 3, H2, 2, NH3. 암모니아 이거죠? NH3.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됐을 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아이의 개수비가 얼마니? 불러? 1대 3대 2죠? 이게 무슨 비라고? 몰수비라고. 불러? 1대 3대 2요.
이게 곧 이 아이들의 뭐라고? 분자수 비라고 1대 3대 2요. 맞아? 근데요 선생님 저 질소가요 한 개 있는 게 아니고 저는 몇 개 있냐면 2개 있어요. 비율은 이거여야 되는데 제가 반응을 할 때 질소 2개 반응시켰어요. 이거 완벽하게 다 반응해서 암모니아 됐거든요. 그러면 이거 다 반응시키려면 수소는 몇 개 있었다는 거예요? 6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암모니아 몇 개 만들어졌을까요? 4개. 이게 몇 배 커졌니? 2배 커져. 그러면 얘도 몇 배 커집니까? 2배 커지고 얘도 몇 배 커집니까? 2배 커져. 같은 배율로 커져야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질소가 2개 있어서 완벽하게 다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만들어줬다면 이때 필요한 수소는 3개가 아니고 6개였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순간 만들어지는 암모니아도 2개가 아니고 몇 개 만들어집니까? 4개 만들어집니다. 거꾸로 갈게요. 저 암모니아요 6개 만들고 싶어요. 필요한 거 찾아줘. 이거거든요. 암모니아 6개 만들고 싶은데 됐어? 질소 몇 개 필요하니? 3개. 수소는? 몇 개? 9개. 네. 얘가 몇 배 커졌어요? 3배. 그럼 나머지도 몇 배 커져야 됩니까? 3배. 같은 비율로 커져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 많이 했어요. 저는 얘 3개 있는데 10개 가져왔어요. 얘 몇 개 만들어줄까요? 몇 개 만들어줄까요? 6개 만들어줄까요? 그러면 거짓말. 이거 6개 만들어줄 때 이건 3개 필요하다며. 이건 5개네? 근데 이건 9개 필요하다는데 10개 있잖아. 어떻게 된 거야? 그 중에서요 9개만 반응하는데 쓰고 1개는 그대로 뭐했다? 남아있습니다. 반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됐죠? 반응은 항상 이 정해져 있는 비율로만 반응할 수 있다. 그러니 질소가 3개 있으면 됐죠? 이것과 반응할 수 있는 건 수소는 9개이기 때문에 10개 중에 9개만 쓰고 1개는 그대로 수소 상태로 남는다. 알겠어? 그리고 암모니아 몇 개 만들어진다? 6개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때 생성된 암모니아 분자수가 몇 개니? 라고 하면 몇 개라고 해요? 6개. 됐어? 네. 반응이 끝난 후 됐어? 입자수가 몇 개니? 반응이 끝났어요. 입자수 7개죠. 왜? 생성된 거 6개에다가 남는 거 하나 더 하셔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2개의 뉘앙스의 차이 알겠어? 자, 얘는 3개, 10개 집어넣었을 때 암모니아 몇 개 만들어지니? 당연히 6개 만들어져요. 그럼 반응이 다 끝나고 나면 통 속에 입자 몇 개 있니? 7개 있죠. 왜? 남는 애가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넣는다고 100%다 반응하는 건 아니다. 일정한 비율로만 반응한다. 그 일정한 비율이 바로 개수비라고 하는 분자수의 개수비이겠죠. 요것만큼만 반응하고 그거보다 남는 애들은 그냥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된다. 자, 그랬을 때요. 여기에서요. 선생님, 이 새끼 분자량 얼마죠? 질소 14짜리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 그럼 저 아이 분자량 얼마입니까? 28. 자, 얘 질량 얼마입니까? 수소 분자의 분자량은 2짜리가 몇 개 있어? 3개. 그래서 얼마? 6. 그러니까 질소 28g과 됐어? 산수소 6g이 반응했어? 그래서 암모니아 만들었어? 잘 봐. 암모니아 분자량 17짜리 몇 개 있어? 2개. 얼마야? 30 얼마? 4. 반응하기 전에 질량 얼마? 34. 반응이 끝나고 질량 얼마? 34. 변해 안 변해? 네. 아무리 물질이 전혀 새로운 물질을 만들더라도 그 안에 있는 질량값은 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질량. 고정 법칙이다. 그럼 내가 거꾸로 얘기할게요. 질소하고 수소가 반응해서 전혀 다른 암모니아가 됐는데 왜 질량은 안 변해? 성질은 바뀌었잖아. 입자의 개수랑 그렇죠.
질량을 결정하는 입자들의 종류와 개수가 안 바뀐 거예요. 암모니아 잘 따져볼래요? 암모니아 잘 보시면요. 실제로 반응하기 전에 질소라는 원자 몇 개 있었니? 2개 있었죠? 수소라는 원자 몇 개 있었냐? 몇 개? 6개 있었죠. 3 곱하기 2. 맞아. 이때 질소라는 원자 하나당 14g짜리. 수소라는 원자 6개가 있는데 이 수소라는 원자 하나당 1g짜리야. 맞아? 네. 근데 보세요. 암모니아 안에 질소 몇 개 있냐? 암모니아 안에 질소 몇 개 있냐? 2개. 수소 몇 개 있냐? 6개. 그러면 질소 하나가 14. 그리고 수소 하나가 얼마? 1.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질량과 이렇게 질량 어떻다? 같다. 됐어. 화학 반응을 해도요. 그 안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은 변할 수 없습니다. 됐어. 네. 그래서 화학 반응하기 전과 후의 질량값이 똑같다는 걸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고요. 예외 없이 같아야 되고요. 이렇게 예외 없이 같은 이유가 그 안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납득하냐? 이해하냐? 네. 그럼 머리 있는 척 하시면 오? 그러면 암모니아가 만들어질 때요. 자, 반응하는 질소의 질량 값이 아니고 질량 28, 6, 34야. 질량 비 얼마냐? 14대 3대 얼마니? 17이죠? 근데 내가요 질소가요 28g이 아니고 그래서 몇 g이 있냐면 얼마 있다고 칠까? 얼마? 42 있다고 치자. 자, 42가 있다는 건 42, 28, 56으로 가야겠다. 자, 이거 56 있어요. 자, 56 있다는 건 질소 기체 몇 몰? 이거 1몰이 얼마예요? 분자량이 얼마야? 28이지. 맞아요? 근데 56 있대요. 몇 몰 있다는 얘기야? 2몰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 2몰 반응을 내면 이게 몇 몰 필요하냐? 몇 몰? 자, 빨리 봐. 이거 반응할 때 1대 3대 2인 거 알아? 근데 얘 2몰이대. 이거 다 반응하려면 이거 몇 몰 필요해? 6몰 필요해. 그럼 몇 몰 만들어져? 4몰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이 56g 다 반응시키려면은 수소는 몇 g 필요하니? 수소 분자량 하나가 2니까 2짜리 덩어리가 6개 필요해? 6, 22 됐죠? 자, 그러면 암모니아 얼마 만들어질까요? 얘는 17이잖아요. 17짜리 몇 개 만들어져? 4개. 그러니까 얼마 만들어져? 68. 더해보세요. 68 맞죠? 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이거 약분해보세요. 얼마니? 14대 3대 17이죠. 실제로 반응한 질량값은 달라집니다. 그죠? 얘가 28일 때 56일 때 실제로 질량값은 달라지지만 그죠? 얘네들이 반응한 질량 비율은 변할 수 있냐 없니? 이거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질량의 합이 같다는 건 질량 보존 법칙인데 얘네들이 반응할 때 질량 B가 일정하다. 반응할 때 항상 질량 B가 일정합니다. 자, 질량 B가 일정하다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일정 성분 이 법칙이라고 하죠. 기억나죠? 일정 성분비의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질량 비율이 일정하다는 걸 얘기한다. 중학교 때 배운 것 중에 기체 반응의 법칙 기억나요? 기체 반응의 법칙은 뭐였어요? 기체 반응 법칙이라는 건 이거 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니까
자, 기체 반응의 법칙은 조건이 있죠. 기체들이 반응할 때만 성립해. 기체가 아니고 고체나 액체 섞여 있으면 반응하지 않아. 됐어? 성립하지 않아. 자, 질소 무슨 상태? 기체. 수소 무슨 상태? 기체. 암모니아 무슨 상태? 기체. 이렇게 반응물과 생성물 안에 기체만 있어야 돼. 고체나 액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기체들이 반응할 때만 성립하는 법칙으로요. 기체들이 반응할 때는 항상 반응하는 뭐? 부피, 비가 뭐하다? 일정하다 이 뜻이야. 질량비가 일정한 건 일정성분비의 법칙. 부피비가 일정하다는 건 기체 반응 법칙. 알겠습니까? 네! 그럼 꼬맹아, 얘 몇 몰 필요해? 1몰. 얘 몇 몰 필요해? 3몰. 얘 몇 몰 필요해? 2몰. 근데 1몰일 때 차지하는 부피 22.4. 근데 1몰이니까 22.4 필요하겠지. 오케이. 자, 얘는 3몰이야. 부피 얼마 필요해? 22.4 곱하기 3. 맞아? 자, 그래서 암모니아 만들어줄 때 얘 부피 얼마 차지할까? 22.4 곱하기 얼마? 2. 그러면 얘네들의 부피 B는 얼마니? 1대 3대 2지. 뭐랑 같니? 앞에 있는 개수. 앞에 있는 개수비가 곧 반응하는 부피비를 얘기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체들일 때는 앞에 있는 개수가 곧 부피 비율이에요. 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하겠어? 오케이. 자, 10분만 끊었다가요. 우리랑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 문제 풀어보자. 해준 거.